네, 유병헌 회장 최근까지 순천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검경 수사팀이 뒤를 쫓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태원 변호사, 범죄 심리학자인 서울디지털대학 배상훈 교수와 함께 예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궁금한 거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순천까지 갔을까요? 이게 그 금수원에서 안성에서 한참을 내려가야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전남 지역에는 유병헌의 그 핵심 근거지가 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 여수에는 청해진해운의 여수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성에는 자기 두 아들이 대표로 있는 몽중산 다원 영농조합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완도 인근에 복일도와 노화도에도 영농조합 또는 영어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남 지역은 여러 가지 자기들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만약의 경우에 밀항을 한다고 한다면 일본보다는 중국을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중국으로 밀항하기에도 지금 그 전남 지역에 작은 섬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질문 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왜 다른 데가 아니라 순천으로 갔을까? 말하자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왕국이죠. 말하자면 금수원은 그 다른 순천 지역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분조라고 해야 되나요? 좀 작은 왕국이 되는 거죠. 거기에 금수원과 비슷한 어떤 여러 가지 모양새가 나는 그 흔히 말하는 구성 요소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연수원도 있고요. 순천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그럼 그런 곳으로만 가시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 이 교파에서 굉장히 위치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루하게 그냥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는 이런 형태의 도주 행각은 안 하신다. 안 하고 자기를 부여해주고 옆에서 수발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제 왜 순천을 갔는가에 대한 답이. 그건 변호사님의 말에 좀 첨언하는 부분이 되겠죠. 예. 네, 또 사통팔탈 순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또 여러 가지로 여러 곳으로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유병헌 회장의 그 은신처가 공개가 됐어요. 예. 사진이요. 한 순천에 있는 한 폐식당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뭐 여행용 가방도 두고 가고 옷까지도 두고 가고 예. 아주 긴박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급하게 도망갔다고 봐야죠. 보도에 의하면 뭐 수사팀이 불과 몇 시간 차이로 그걸 놓쳤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런 점에서 지금 그 검경 수사팀이 바짝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며칠 내에 뭔가 성과를 낼 걸로 보이고 만약에 이번에 그런 그 단서를 놓치게 되면 뭐 불행히도 장기화될 소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흑염소 집인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나온 사진은 그 은신처 이게 회식당 식당인데요. 안에 있는 방으로 보여지고 저기 보세요. 있습니다. 가방도 그냥 그대로 놓고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흑염소 식당이라는 건데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 이 두 곳의 공통점은 교수님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수발을 드는 사람들의 저 짐이라고 보여집니다.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유병헌 회장을 그 수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검찰이요, 이 추적 단서를 찾는 중요한 단서가 유 회장의 식습관이었다고 합니다. 유기농 뭐 과일만 마시고 그런 것만 먹는데요. 먹고, 좋은 것만. 또 미네랄 생수 마시고 이걸 공급하는 사람을 뒤를 쫓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분의 이게 성격상 남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유병헌 씨의 성격상 그렇죠. 본인이 다른 것을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원래 평소에 먹던 것, 평소에 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수사의 포인트, 추적의 포인트는 그거가 되겠죠. 그분의 아주 기본적인 식습관, 의습관, 주습관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근데 그 지금 구조적 여건상 혼자서 도망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 나이도 많고 고령고 그다음에 얼굴이 전 국민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목마를 때 조금 가게에 가서 물 한 병 살 수도 없는 위치고 그렇죠. 더 큰 것은 자기 교단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단의 핵심 세계가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또 재산도 유지해야 되거든요. 엊그제 보면 270억 근저당 설정 뒤늦게 했잖아요. 그런 지시도 해야 되고 아마 회계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도 도와주고 있을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쪽도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외국에 도망 다니고 있는 자녀들하고도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옆에 핵심 세력의 비호가 없이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검찰이 계속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검거하고 추적에 나서는 건 유병헌 씨에게 굉장히 큰 심적 압박이 될 것이고 결국 다 잘려 나가면 저 사람은 혼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손 두고 나올 수밖에 없죠. 자수는 물론 안 하겠지만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화면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유병헌 씨가 지금 현상금 5억 원이나 걸렸기 때문에 변장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 한 잔 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자, 유병헌 씨의 지금 변장했을 때 모습 잠시 보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으로 좀 가까이 보여주시죠. 네, 뭐 가발을 썼을 때의 모습도 추적을 해봤고요. 안경을 썼을 때, 선글라스를 착용했을 때, 네. 또 등산복을 입었을 때도 한번 가정을 해봤고요. 예. 또 지금 머리가 흰색인지 검은색인지 또 염색을 했는지 그 부분은 좀 파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들도 한번 볼까요? 네, 아들도 한번 살펴보죠. 어차피 아들도 이제 현상금 1억 원이 나와 있으니까요.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지금까지는요, 아들 장남 유대균 씨입니다. 역시나 뭐 수염을 길렀을 때, 또 등산복을 입었을 때, 또 머리 스타일이 좀 더 달라졌을 때, 선글라스를 착용했을 때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면 검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교수님, 이렇게 얼굴이 전 국민에게 알려진 도피 행각, 이거는 본인도 상당히 힘든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심정 압박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근데 문제는 이 유병헌 회장의 심리적 특성상 심정 압박을 먼저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신의 어떤 의도대로 움직이는 어떤 것에 대한 만족감을 먼저 얻을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압박도 받겠지만은 예. 그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 아니면 조금 쫓기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망자의 심리는 자기가 검찰을 따돌리고 이런 거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것도 일정 정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양면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자신을 따라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유지해야 되니까 항상 그것을 표출할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움을 표출하면 자신 지지 세력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과 함께 했을 것이다. 뭐 그게 어떤 역할을 하든지. 그러니까 수발을 들어야 되고 나이가 아까 70대니까 뭐 어디 가서 밥 한 끼 자기가 네. 뭐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의식주를 해결해 줄 사람이 그렇죠. 필요하다. 지금 같이 있던 30대 뭐 여성이 이제 검거가 됐다고 하는데 네. 그 여성의 역할도 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식주를 남자들이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 또 때로는 외부와의 연락 시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다니면 아무래도 경계가 좀 느슨하거든요. 네. 그런 역할도 상당 부분 수행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신도 네. 중에도 뭐 그런 부탁 받으면은 앞뒤 안 가리고 할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뭐 열성파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예. 네, 구원파 신도들의 이렇게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유 회장의 도피 행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도 있고 은닉해준 분들 중에서 이렇게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좀 수사에 협조를 할까요? 가능성이 희박하죠. 근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마 협조하는 척하면서 역정보를 흘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은 뭐 완전히 입을 닫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정 정도 전략적으로 네. 뭐 좀 흘리거나 그런 형태 계속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형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유병헌 부자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네. 계속 그 순천 지역에 남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밀항이라도 해서 빠져나갈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데요. 예. 밀항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밀항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 전남 지역이 밀항하기에 유리한 위치고 밀항의 전제 조건은 이제 아마 간다면 일본보다는 중국 쪽이 좀 허술하니까 그쪽으로 보이는데 중국에도 구원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어선 같은 걸 타고 나가서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긴 해도 지금 해경이 마지막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밀항이라는 걸 하려면 배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 네. 저기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안에도 있고요. 자기 재산이 많이 있는 곳이고, 네. 광양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수많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데고, 네. 게다가 유병헌 씨가 실제로 또 해운 회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 조그마한 배는 언제든지 구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배를 타고 영해 근방까지 나가서 자신이 관계된 형태의 큰 배로 옮겨 타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밀항의 방식이기 때문에 예. 작은 배들은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밀항을 하는데 문제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지금 해경이 명예를 걸고 지금 쫓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루트는 그런데 네.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검찰이 금수원 수색 때도 그랬고 이번에 은신처를 발견했을 때도 그렇고 늘 한 발 늦었어요. 그래서 내부 수사 정보가 누군가 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정보 안 되었으면 잡았죠. 네. 그냥 사람 잡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네.
뭐 그런 거 흘리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 수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난 해경에서도 정보수사국장이란 분이 본인이 전혀 부인하니까 뭐 사실은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그 세무에서 근무했던 분이고 네. 유병원 씨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던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의심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이게 특히 수사팀이 커지면요. 고의로 정보를 흘린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또 실수로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전 구원파가 이제 아마 동원이 됐고 또 실제로 정관계 로비를 쭉 해왔기 때문에 자기네 인맥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수사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자기들끼리 정보 수비를 해서 거기에 대응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하지만 그 역으로요. 구원파 내부에도 이른바 딥스로트가, 그러니까 내부 제보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고발자. 충분히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어떤 조직이나 정치적인 반대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신이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한 어떤 뭐 2인자는 아니더라도 3, 4인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식도 수사의 하나의 방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충분히 뭐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번 수사 자체가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이 결국엔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경영에서 온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로서 유병헌 일가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구원파에 대한 수사도 아니거든요. 종교재판도 아니고 이단인 여부는 수사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파 교인들이 전부 저렇게 나서서 범죄자인 유병헌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그건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구원파 내에도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는 분들 같으면 저렇게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유병헌 씨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투쟁을 하는 게 맞죠. 저렇게 무슨 뭐 반란군들이 모였듯이 저런 식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사태의 전환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구원파는 본격적인 비호를 하겠다고 어제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태종 대변인의 발언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 내용인데요. 10만 성도가 하루씩 유병헌을 숨겨줘 결국 모두가 다 잡히게 되더라도 최후까지 그를 내놓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원인을 밝혀주는 분에게는 현상금 5억 원을 드리겠다. 마치 유병헌 씨 5억 원 현상금 걸리니까 자기네들이 아니라는 거를 밝혀주는 사람한테는 5억 원을 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 공권력을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말씀을 좀 더 해주시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본인들이 엊그제는 유병헌 씨는 평신도에 불구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태도를 돌변해가지고 이제는 유병헌 씨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특히 이제 현상금 5억을 주겠다는 것도 뭐 원인이라는 것도 과적이나 무슨 증축이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됐다는 것을 밝힌 사람한테 주겠다는 것이니까 앞뒤가 맞지도 않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엔 전 국민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5억 원이 유병헌 씨 일가의 어떤 경영 잘못이 아닌 사람한테 밝혀준다고 하면 대체 이 글을 쓸 때 세월호 희생자들을 생각하는 분들입니까? 아니, 생각 전혀 안 하죠. 근데, 저는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구원파에 있다 나오신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구원파는 구원받은 우리만 중요하고, 나머지 이방인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도 세월호로 많이 죽건 말건 그건 이방인들이 죽은 것이고 구원파가 죽은 것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교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만약 이게 지금 이렇게 대변인들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고 한다면 구원파 이탈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 구원파 기자회견 내용에서 김기춘 실장의 이름이 거론된 현수막 제거해달라는 검찰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앞에 말씀하신 전형적인 기만 전술이고 지금 말하는 건 이제 계속해서 이 논란의 초점을 흘리고자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이 사건은 뭐 김기춘 씨하고 관련이 있다, 누가 더 관련이 있다, 계속 이걸 반복함으로써 핵심 본질을 흐리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아마 문구 선택은 계속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이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갈대가부터 아니면
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말씀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건 아마 그 문구 선택은 아마 유병원 씨가 직접 했을 겁니다. 예, 네. 짧게 한 20초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시니까 유병원 씨가 숨는다면 이제 어디로 숨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흔히 말하는 금수원, 순천, 그러니까 비슷한 형태의 그런 왕국과 비슷한 형태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그 근처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유병원 씨를 돕지 않으면 현상금 5억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범죄심리학자이신 배상훈 교수 그리고 정태원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